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리얼 인문과정 오늘 제9강 상관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상관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 9강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식신을 배웠습니다. 자, 학습지는 아시다시피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여전히 쓰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관이네요. 상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줄 빼서 상처상 이렇게 적을게요. 상처를 낸답니다. 어디에다가? 관에 동그라미 치고 줄 빼서 벼슬관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에 상처를 낸다, 관을 손상시킨다 해서 상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 이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진짜 무슨 벼슬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고정된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고정된 틀을 이 상관은 견디지를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상관, 견관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관은 한번 보세요. 이 기존의 고정된 틀을 상처낸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겠네요. 적어 보실래요? 자, 상관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된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간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간별 상관을 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상관은 식신과 함께 일간이 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간이 생하는데 일간이 생하면서 우리 앞에서 다 했다 그죠? 음량이 다른 겁니다. 자, 음량이 다르면 뭔가가 시게 일어난대죠. 이제 극은 음량이 같을 때 시게 일어난다는 것에 반해서 이제 잘해주는 거, 우리 생 같은 거 이런 것은 음량이 다를 경우에 더 이렇게 생이 잘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간이 생하면서 음량이 다른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신에 비해서 일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생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의 상관은 목생화인데 간목이 양목이니까 음의 화인 정화가 상관이 되겠네요. 지지의 오화가 간목의 상관입니다. 그러면 을목은 음이니까 병화가 상관일 테고요. 사가 상관이겠네요. 자, 화생토 하니까 병화가 토를 생하는데 병화는 양이니까 기토가 상관일 테고 축토와 미토가 기토랑 같이 본다 그죠? 자, 정화의 상관은 무토겠네요. 그러면 무토는 지지에서 진토와 그리고 술토로 같이 보죠. 자, 그래서 정화에게는 무토, 진토, 술토가 상관이 됩니다. 자, 토생금. 자,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음량이 다른 금인 신금이 상관이 될 테고 지지유금이 상관이 되겠네요. 자, 기토는 정간 경금이 상관이 되고 지지신금이 상관이 됩니다. 금생수 하는데 얘가 양이죠. 수 중에서 음일수가 상관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지자수가 경금의 상관이 될 테고 신금 입장에서는 얘가 음이니까 양의 임수가 상관이 되고 해수가 상관이 되겠네요. 자, 임수 일간에게는 수생목 하니까 음량이 다른 을목이 상관이 되고 묘목이 상관이 되겠어요. 자, 개수는 간목과 임목을 상관으로 쓰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간별 상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것을 따로 생각 안 해봐도 톡톡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상관과 식신의 공통점이 뭡니까? 식신도 일간이 생하는 것이고 상관도 일간이 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식신은 음양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게 생합니다. 적당한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상관은 그렇지 않죠. 조금 더 강압적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더 강하게 나간다. 일간의 힘을 더 많이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신이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설득하거나 뭔가 그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어떤 현명함을 보인다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일을 해결해 간다면 상관은 와, 그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랬을 때, 아, 이 상관이 이제 총대 매는 거죠. 총대 매고 저항을 했다. 이 사람에게 큰 이익이 돌아올까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식신은 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상관을 흉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식신이 무조건 길하고 상관이 무조건 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의 특성들을 알아보면서 내가 상관이 강할 때, 내가 상관이 있을 때 이 상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신과 마찬가지로 일간의 의지입니다. 일간이 생하는 거죠. 일간에서 나가는 기운이죠. 자, 그러면 일간의 의지인데 그냥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식신의 자기만의 어떤 그 꼬장꼬장한 일하는 그걸 넘어서서 상관은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흠을 찾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내가 일을 하는데 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그 흠을 찾아내고 그 흠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흠을 지적한다. 심지어 이것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뭔가 고쳐 나가야 된다.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관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일간의 의지가 식신은 마음을 숨길 수 있으나 상관은 얼굴의 표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죠? 순수하게 여겨지네요. 자, 그 다음 제가 상관을 천재성이라고도 적어봤어요. 자, 우리 식신과 상관은 일간에서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인성은 뭔가 보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식상은 일간에서 나가는 어떤 새로운 것인데 이 상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식신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예를 들면 라면을 잘 끓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면 끓이는 방법을 훈련을 잘 해서 라면 끓이는 기술을 가지고 라면 장인이 됐다. 이거 식신이에요. 자, 그런데 상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넘어서서 뭔가 파격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각자 정리를 해보세요. 자, 기존에 있던 걸 넘어서서 이제 라면 기술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면이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특이한 것을 탁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이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창의적이죠. 그래서 파격적, 창의적 이렇게 적을게요.
자, 식신에 비해서 상간은 아주 천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좋게 작용했을 때, 그것이 잘 발현되고 운에서 잘 맞아서 내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이 또 하나의 틀이 되어서 상간이 정관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혁신을 하는 것도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천재성을 가지고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주도한다 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을까? 자, 상관은 관을 극합니다. 특히 우리가 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관을 극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 잘 모르겠네요. 관을 안 배웠으니까. 그래도 앞에서 가볍게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정관은 이 사회적인 어떤 틀이에요. 우리가 규범이나 규칙이나 질서 같은 것인데 그것을 깨려 합니다. 상관은. 자, 그랬을 때 이 상관은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겠죠. 개혁적 성향 쓰십시오. 자, 개혁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정치적인 행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팍팍 말이 시게 나온다는 거죠. 독서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를 함에 있어서 나의 안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식신 같으면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이미 막 머리를 써서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은 이 독설이 나감에 있어서 그 다음은 어찌 될 값에 그냥 막 이렇게 팍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다. 그 말은 관을 극한다는 말은 이 관은 어떤 권리일 수 있죠. 그래서 관은 또 나의 권리일 수 있어요. 관이라는 권리가 망가진다. 좀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상관경관 위하백단 해서 상관경관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고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나온 거 이 혁신 멋지지 않습니까? 상관을 상당히 나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명리학이 시작되고 전해지고 하던 그 시기들을 보면 당나라 이후에 송, 원, 명, 청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청나라까지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유교 중심의 문화, 그 다음 어떤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틀, 그런 속에서 어떤 개혁적 성향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역적인 거죠, 역적.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의병봉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감히 네가 감히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박수 받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에도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십신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관이 자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아주 흉신으로 보았다면 이제 상관을 그렇게까지 흉신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독서를 해서 불이익을 자초하고 자기 권리를 망가뜨리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관이 있어야 우리가 또 이 사회가 특히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더 진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상관은 마음이 약해요. 상관은 겁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겁재를 대변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조리에 대해서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이익을 해도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상관입니다. 그 상관의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있겠죠. 이 아랫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상관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상간으로 인성으로 좀 약간 제어된 사람들, 상간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제자들도 많이 따르고 좋은 어떤 영향력 있는 강연자, 교육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측은지심을 가집니다. 관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관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천간에 상간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딱 봐도 상간짓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 그것은 조금 좀 말이 잘못된 것이고, 자, 상간의 행동을 한다. 그 말은 비판의식을 가진다. 자, 상간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아니지요? 부장님, 그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상간이 천간에 있다는 얘기는 급진적이고 뭔가 이렇게 천재성을 선보일 진짜 아이폰 같은 그런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물론 이 상관들도 통근했냐 안 했냐를 또 봐야 돼요. 우리 레벨업 하면서 또 봅시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설이나 불만을 자, 천간은 드러난 속마음이랬어요. 그래서 드러났기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설이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투덜투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그 다음 지지에만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자, 상관은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내가 생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자식일 수 있고 식신과 같이 기르는 것, 어떤 기르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자, 일간이 생해야 하는 자, 지지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일간이 생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생하면서 그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좀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지상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지장간에 상관이 있다 하면 역시 측은지심이 속마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은 아까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식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 잘 챙깁니다. 그래서 상관이 볼 때 식신들은 얌체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식신은 자기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식신이라고 무조건 그렇고 상간이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 따져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명리라는 학문 안에서 모르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하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명리학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쓰고 갈게요. 자, 음일간이 있습니다. 음일간. 자, 신금이 일간이다. 그러면 임수가 상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관은 뭐랑 합을 합니까?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정화는 편관입니다. 자, 그래서 정임합됐다. 음일간은 상관하고 편관이 합을 합니다. 자, 편관은 우리가 살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살을 상관으로 살살살 다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관 합살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간목일간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간목일간의 상간은 목생화 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화상간을 쓰겠네요. 자, 그런데 정화상간은 임수랑 합을 하는데 임수는 간목에서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양일간의 상간은 편인과 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인도 뭔가 독특한 생각이에요. 상간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죠. 그럼 좀 약간 이렇게 양일간의 상간 편인이 탁 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그런 아이디어를 잘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톡톡 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일간은 이렇게 합을 하고 상간합살을 조금 잘 알아두십시오. 이 살은 일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인데 상간에 의해서 그것을 합해서 그 상관을 달래서 쓴다는 것은 또 좋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관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학습지에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레벨업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어떤 그 표예요. 우리 지금 상관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상관은 흉신인데 정관이라는 길신을 극합니다. 자, 정관은 길신인데 원래 무슨 일을 하냐면 겁재를 극하죠.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으면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겁재는 흉신인데 재를 극했죠. 쟁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관이 커진다, 상관이 커진다, 상관이 커진다, 상관이 커진다, 상관이 커지면 정관이 작아지겠죠. 정관이 작아지면 겁재를 극하기 힘들죠. 그럼 겁재가 커진다, 겁재가 커진다, 겁재가 커진다예요. 자, 그러면 겁재가 커지면 재를 또 극해버리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상관이 커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관이 커지면 정관이 약해지죠. 정관이 약해지면 겁재가 살아납니다. 겁재가 살아나면 정재를 극한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극에서의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너무 큰데 상관이 제어받지도 못한 상관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데 운에서도 상관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정관이 너무나 약해지면서 정관이 약해지면 만약에 자기 원국에 겁재가 있죠. 그럼 겁재를 다룰 수가 힘든다는 거죠. 겁재를 다루기가 힘들다. 겁재를 다루기가 힘들면 쟁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루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는 이제 레벨업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할 때 보겠지만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제가 30분 안에 무조건 끝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찍는데 일단 하는 대로 합시다. 자, 육신과의 관계 이거 보면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으실까요? 자, 일간이 있고 여기가 비견, 겁재가 있죠. 비겁이 있죠. 비겁이 생하는 게 식신상관이었죠. 식상생, 재다 그죠? 정재, 편재가 있습니다. 재생관이었죠. 관생인이었죠. 인성이었죠. 그 다음 인성이 일간과 비견겁재를 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상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자, 일간이 상관을 생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상관이 재를 생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상관이 관을 극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네 번째, 인성이 상관을 극하는 것을 봐야지 상관에 대한 공부가 조금 이제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1, 2, 3, 4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일간이 생한다. 자, 일간의 생 쓰십시오. 일간의 생. 자, 일간이 생한다는 건 식신과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신과 다르게 일간의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식상을 우리는 자식으로도 보는데 여자의 입장에서 식신 자식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식신 자식은 내가 기름에 있어서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상관 자식은 나의 에너지를 엄청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 자식은 잘 키워야겠죠. 자, 저도 상관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식신이 몰두하고,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식신하고 상관이 같은 게 뭐냐면, 일간이 꽂히는 거 하는 거죠. 몰두하고 몰입하는 거, 그리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과 뭔가 만들어내는 거, 생산. 자, 이런 것들이 식신이었죠. 상관도 이래요. 근데 더하기, 상관은 여기에 날카로움이 더해집니다. 예리한 거죠. 예리함이 더해지고 더 날카롭고 민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관은 진짜 뭔가 특이하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더 독특하고 뭔가 더 반짝반짝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까 전에 어떤 키워드, 천재성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예술성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예리함이 얼마나 칼날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설이 될 수도 있겠고, 독설을 많이 하다 보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관이 강하다 했을 때는 좀 이걸 보시고 자신을 다듬는 그런 어떤 훈련과 그리고 나의 이 상관의 이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상관은 생재를 하죠. 재를 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가 뭡니까? 재는 어떤 결과물이고 결과물 그 다음에 이익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관이 만약에 어디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물론 막 사장한테 따지긴 하겠지만 상관은 일간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상관은 그 가게에서 자기 가게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합니다. 아우 사장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여기도 깨끗이 닦아야죠.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관생재를 하는데 자, 식신과 또 비교를 해서 봅시다. 자, 식신은 1차적인 제조예요. 1차적 제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라면이라는 것이 있다. 그 레시피가 있다. 식신은 그 레시피대로 아주 열심히 그것을 훈련해서 그것을 최상의 맛을 내는 그런 어떤 유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식신이라면 자, 상관은 다르다. 상관은 이것을 넘어선다. 상관은 뭔가 부가가치를 더한다. 라면인데 거기에 뭘 더 넣어볼까요? 전복을 그것도 너무 흔하나? 자, 뭐 라면에 뭘 넣어볼까요? 치즈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참치를 넣을까요? 자, 어쨌든 부가가치 혹은 예술성을 더하는 것이 상관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은 뭔가 특이하죠. 독특하다. 자,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나면, 와, 이게 혁신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라면을 먹어보고, 와, 이게 뭐야. 아, 싫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대중에게, 어떤 관에게, 자, 인정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게 또 중요하겠죠. 자, 식신 같은 경우는, 뭐 반응 간다. 뭐 그냥 뭐 웬만해서는 잘 사람들이 사 먹겠죠. 자, 그래서 상관생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상관은 관을 극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관, 견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경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음일간의 경우 앞에서 설명했었죠. 상관, 합살한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 어떤 틀이죠. 기존 질서라고 적어볼게요. 자, 기존 질서. 그러면 이 기존 질서라는 건 나의 틀, 이런 것은 도덕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기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한다.
저는 약간 상관이 멋져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 나는 나의 욕망을 추구한다. 나의 욕망이 이끄는 곳으로 가겠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만 미치지 않는다면 상간의 삶도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 질서를 가지고 경관하게 되면 흠을 찾는다 했죠. 흠을 찾는다 쓰십시오. 쓰고 있는 거 맞죠? 자, 흠을 찾는다 했을 때 조금 좀 멋진 말로 저항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항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아까 그 측은지심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또 상관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 자기한테 남는 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는 과거 시대에서는 어떤 역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관, 경관, 위하, 백단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관, 경관을 나쁘게 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관, 경관한다. 이 식신이 관을 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유를 지향합니다. 자유롭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렵다는 그 말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기보다 자기가 답답한 거죠. 자기가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 프리랜서 하고 싶고 내가 새로운 길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을 때리죠. 관을 때려요. 그래서 뼈 때리는 표현을 합니다. 뼈 때리는 표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뼈 때리는 표현. 딱 거기를 탁 찌를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을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뼈 때리는 표현을 가지고 잘 활용하려면 교육이나 강의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있는 선생님들, 강연자들 재밌게 잘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뼈 때리는 표현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몸짓의 무용가라든지 어떤 그 음악이라든지 등등 뭔가 탁 특이한 거 그런 것들이 예술로 발현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인성의 극을 받으면서 인성의 힘을 뺀다 했죠. 인성의 힘을 뺀다. 자, 상관은 사실은 약간 제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왕하면서 정인도 왕하다. 그러면 상관의 능력도 가지면서 정인의 능력으로 상관을 딱 이렇게 제어했다. 우리 그걸 상관패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관이 도장을 찬 겁니다. 무슨 암행어사가 마패를 찬 것처럼 상관이 도장을 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독설하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것이 어떤 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 그래서 상관패인을 또 좋게 보기도 합니다. 상관패인은 그러면 이 상관은 실수를 안 하냐? 이 상관도 상관짓 합니다. 자, 자꾸 상관짓이라 해서 제가 자꾸 말실수를 하는데 상관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상관은 엑셀이에요. 확 나가요. 근데 인성은 브레이크입니다. 짝짝짝 밟아주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패인의 경우는 실수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실수하면서 성장한다. 자, 그러면 얼마나 배우는 것이 많겠습니까? 학습 효과가 크다. 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또 상관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배우고 표현하고 들어오고 인풋과 아웃풋이 인풋도 많고 아웃풋도 많고 하면서 이제 교육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내지는 뭐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어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관패인의 자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육신과의 관계 4가지 정리하신 거 잘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어지네요. 자, 상관이 강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상관 경관했다.
우리 상관 경관하니까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상관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상관이 강하면 정관을 극하죠. 정관이 약해지면 뭐가 살아났죠? 겁재가 살아났습니다. 겁재를 살림 이렇게 적을게요. 겁재를 살리게 되면 재를 극해서 쟁재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관이 강한 경우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강한 일간의 표현이라고 적을게요. 일간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술성이나 천재성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상관이 없는 경우, 식신이 없는 경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간에서 생하는 에너지가 없다.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없다. 내지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자, 상관 식신이 없으면 첫 번째 식상이 극하는 게 관이죠. 그래서 관살이 살아납니다. 관살이 살아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관살이 살아나면 나를 규제하고 나를 틀에 넣어두고 하는 그 관과 살 그런 어떤 그 나를 규제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답답하겠죠. 눈치를 보고 살거나 의견 제시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건 식신에서랑 똑같이 적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다. 자, 상관이 운에서 올 때를 한번 볼게요. 상관이 운에서 오면 자, 관을 극하죠. 관을 극한다. 상관, 경관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관이라는 건 직장일 수도 있죠. 내가 직장에서 뭐 한번 붙을 수도 있죠. 아니면 관이라는 건 늘 있던 거예요. 내가 늘 있던 우리 동네의 도로를 다 뒤집어 엎고 공사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있던 곳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운, 변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있을 때 정인이 만약에 내 원국에 있었다면 그 변화를 미리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유용하게 써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를 딱 캐치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정의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관은 이런 고정적인 틀이었죠. 이 정관을 극한 것은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이런 변화가 이제 상관운이고 상관운은 뭔가 새로운 거죠.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상관이 내 운, 이제 새 운에서 오면 이제 내 주변이 다 뭔가 새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행에 반응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반응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인이 있으면 그것을 이익으로 창출해내는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의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이 운에서 오면 정관을 극해서 뭔가 큰일이 나거나 진짜 잘립니까? 그렇지 않죠. 상관이 늘 운에서 오죠. 월운에서도 오고 세운에서도 오고 누구나 운에서 옵니다. 그랬을 때 잘립니까?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상관이 운에서 오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식신과 앞에 강의 식신과 지금 강의 상관을 잘 정리하셔서 일간이 생하는 에너지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